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앞에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잘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저는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를 못하고 앞에 분들의 그 보조하는 정도로 이제 등장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제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들으면서 제3국에서 저희들이 이제 살고 그쪽에서 이제 특수학교라고 하는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뭐 제3국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3국들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기 문제나 뭐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전기 기구를 이용해서 뭔가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요. 먼저 이제 솔라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뭐 제 소개도 하고 사역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처음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많이 준비를 못했었는데 정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브레인 스토밍을 통해서 같이 이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간다의 27호 드림 스쿨을 지금 특수학교로 짓고 있는 박민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장애 사역을 위해서 우간다로 이제 파송을 받았고요. 현재는 케냐와 국경에 있는 이제 부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꿈꿔왔던 이 특수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드림스 드림을 통해서 같이 그 꿈을 조금 더 이제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간다는 전체 인구 한 20%나 되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보고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에 16개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0명에서 300명까지 한 시마다 200명에서 300명에 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 가운데도 우간다에서는 많은 학교가 지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립학교는 그 학교 가운데 이제 비즈니스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들이 없어요. 아까 이제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케냐 쪽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주셨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장애가 이제 트랜스포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이제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는 장애인들을 집 안에 가둬놓고 어느 집에 장애 아이가 태어났는지도 모를 만큼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게 아프리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장애 아이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었었는데 사실 제가 전공했던 건 이 특수교육과 아니 특수체육하고 일반 체육을 전공을 했고 저희 아내 선교사는 일반 교육하고 특수 교육을 전공을 하면서 그 이제 특수학교에 대한 이제 꿈을 이제 우간다에 가서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됐는데 어, 저희가 이제 꿈꾸는 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지역에서 특수학교가 좀 필요하지만 아프리카 저희가 머물고 있는 우간다 지역을 넘어서 아프리카 전 지역이 55개국이 되는데 그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단지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그게 드림스 드림과 이 타이거 팀을 통해서 정말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장애인들이 그들에게 정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지금 시작하게 되었고 아직 이제 마무리는 못했지만 정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 동역의 그 귀한 그 협력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로마서 이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주뜻대로 모여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
아,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우간다의 이제 기독교 배경으로 특수학교를 이제 개육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장애인들에게 특별히 주신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면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그런 찬양에 대해서도 아프리카에서는 음악에 대해서 아주 정말 열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장애인들 떠나서 일반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되기를 원하고요. 기독교 배경이 특수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 암송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실은 인지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그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스마트 교육들 있잖아요. 라즈베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같이 이제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좀 진행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얼마 전에 그 우간다에 있는 한 성경을 보급하는 업체에서 점자 성경을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40권이 넘는 그런 점자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점자 성경 가격도 한 600불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가격이 나왔었는데 정말 그 책을 현지에 보급한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 그런 보급이에요. 이게 책이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가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우리 김준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와 정말 이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교육에 적용이 돼서 정말 그러한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환경상 장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저희가 이제 학교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일반 학교와 같이 이제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을 하고 통합이 아닌 부분이 돼야 될 이제 부분이 될 때는 통합이 아닌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히 신체 기능이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학교에는 특별히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 교육 환경들은 이제 재활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표현하는 IEP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인디펜던트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자체가 인디비주얼 아이들한테 개인적인 성향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들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같이 함께 통합으로 교육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같이 하는 우리 타이거 팀들의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들을 좀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장애인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제약들이 많고 신체적으로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VR 기능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기능들이 같이 이런 선교지 그리고 제3국에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정말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된 심지어는 장애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책을 보고 책을 읽게 하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는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들이 책을 볼 수도 없고 책이 집집마다 한 권도 없는 집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아이들에게조차도 정말 그런 기능이 있는 것들이 같이 교육 환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정말 귀한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특수교육 환경상 우리 장애인들이 어린아이들하고 그리고 어른들과 이제 좀 약간 구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이게 ILS라 그래서 인디펜던트 리빙 스킬을 먼저 가르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고 아이들이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12살 이후의 아이들이 되면 일단 그 아이들이 인지적으로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 환경을 이제 그들이 이제 앞으로 평생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인데 사실은 혼자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들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히스리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저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선들이 대부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직업군을 갖고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게 직업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직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이나 뭐 목공, 제빵, 바리스타 교육, 컴퓨터 뭐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뭐 신체 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있지만 정신지체 아이들도 그 안에서 이제 가능한 그런 교육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이 에이즈 마을 안에 장애인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저희가 이제 국경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이제 우간다 커피가 생산되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그 커피가 생산되기는 하지만 그 커피를 잘 마시지를 못해요. 커피가 어떤 맛인지도 모르고 여기 현지에서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커피보다는 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더 익숙한 뭐 티나 아니면 밀크티나 이런 종류들을 조금 더 많이 익숙하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너무나 찾아봤는데 그런 것들을 못 찾았거든요. 그 일들을 근데 이제 장애인들을 통해서 좀 교육을 하려고 저도 이제 그 핸드드립 하는 거를 좀 배웠었어요. 저희한테 이제 선교사들한테 좀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작은 희망도 만들어주지만 그들이 이제 배우는 것뿐만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이제 사회적으로 생활을 할지에 대한 그런 이제 루트를 그들이 이제 살아갈 그런 루트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또한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꿈꾸고 있는 마지막 이제 비전은 뭐냐면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이제 공동체로 살아가는 장애인 공동체 마을을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교육받은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또한 이제 거기서 생산된 것들이 또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에 이제 같이 판매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루트들까지 이제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꿈꾸고 있는 부분들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이 정말 우리 타이거 팀이 함께 그 일들을 이뤄 나간다면 정말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일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인 학교를 하나를 시작하는 게 저희들의 꿈이었는데 드림스에서 이렇게 정말 타이거 팀을 조직을 해서 거기 현지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력해서 함께 이제 이뤄 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 건물로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 환경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안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일반 학교들과 장애인 학교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 일들에 대한 마음들과 뜻들은 있지만 사실은 장애인들을 보는 시선이나 사회적인 그런 환경들이 그들에게 교육받지 못하는 환경들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장애인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심지어는 이제 영어를 못하던 장애 아이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영어 한마디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지금 현재 아프리카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그만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그들이 현재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목적이긴 하지만 세상 밖에서 그들의 잡을 가지고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이 교육을 하는 게 저희들의 꿈이고 그 비전이 이제 드림스트림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박민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저희가 네. 학교를 지어 보지만은 저기 뭐냐 이 장애 전문 선교사님이 거의 안 계세요. 전 세계에. 근데 우리 박민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은 거의 뭐 드문 장애 전문가세요. 교육 전문가시고 특수교육 장애 전문. 전부 그리고 이제 우리 박민 선교사도 미국 출신인데 미국 LA 쪽에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우간다 쪽에 아프리카는 그 장애가 저주받은 존재잖아요. 그런 쪽에 지금 희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그러면 한국에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네. 건축할 때에 장애인 학교 건축할 때에 그 네네. 일반 건축물과 다른 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시설들은 램프 시설이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 되고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기가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부분 그리고 학교를 만들더라도 문에 문턱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그 문턱이 상당히 높은 문턱이에요. 그래서 문턱을 없애는 작업부터가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장애 관련해서 사실 우간다는 장애인인 그 국회의원들을 뽑도록 돼 있어요. 전체 23명 중에서 4명을 꼭 뽑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시설들을 보면 턱들이 너무나 많고 장애인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거는 이제 그 턱은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모든 건물들이 좀 형식적이나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휠체어 있는 애들을 위해서 벽 양쪽으로 이렇게 네네. 손잡이 이렇게 설치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 쪽에 이렇게 이렇게 짚을 수 있는 손잡이 화장 변기 쪽에 네네. 그 정도. 근데 교육할 때는 이 건축 쪽에는 특별히 뭘 신경 쓸 수 있을지. 글쎄요, 일단은 밑에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 넘어져도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거,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특수학생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바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는 지금 현재 저희 건축하고 있는 학교는 일단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눈높이를 그 장애인들한테 맞추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이 보통 창문 높이가 저희들이 앉아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눈높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창문 높이도 아주 크게 낮추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앉아서도 바깥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일단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들 자체가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라는 사실은 제3국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창문 높이를 낮춘다든지 턱을 없앤다든지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푸세식 화장실,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라트린이라고 표현되는 푸세식 화장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화장실들을 좌변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바꿔주기도 하고 아프리카 문화상 화장실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안에 아이들이 샤워 시설, 그러니까 샤워도 할 수 있는 시설과 화장실 시설을 같이 저희가 지금 건축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그 부분이 본인들도 너무나 그 화장실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 신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시설이나 샤워 시설 그리고 장애인들이 함께 이제 같이 어세스가 가능한 그런 이제 도메토리 기숙사도 같이 이제 학교 건물하고 붙어서 이제 같이 이동권이 제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은데 그 네네. 학교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학생 수를 수급할 수 있는 정원도 있을 거고 또 네네. 선생님들에 대한 수급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교육
그 제도 안에는 장애인들이 있으면 특수교사들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교사들을 이제 고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일정 교육을 받게 되면 특수교사처럼 와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전체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 한 교실 안에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정말 아이들이 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너무 어려운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사들은 사실은 우간다 내에 지금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그 국립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의 학교가 하나가 이제 설립이 돼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많이 진행이 안 됐었는데 무슬림 학교들 안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슬림 대학교 안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들이 그 수도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고 지방으로는 다들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이 우간다 끝쪽, 동쪽 끝자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오기는 좀 힘들겠지만, 저희가 이제 교육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런 특수교사들을 구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각 지역마다 특수교사들을 구하기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공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간다 전체 인구의 20%가 장애인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예, 엄청난 숫자 같은데, 혹시 그의 대부분이 지체 장애자들인가요? 신체 장애자들인가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많은 장애인 있는 나라를 들어보지 못해가지고요. 우간다에 이제 말라리아라고 하는 그런 모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도 저희가 처음에 사역했던 지역 안에 그 중에 한 10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으면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말라리아 때문에 이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들,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퍼센테이지 20%라고 보면 후천적으로 한 80%의 장애인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신체 장애인도 많지만 이제 그런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젝션을 받아야 되는데 인젝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면 그런 이제 지역이 멀다 보니까 그런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염증 같은 것들을 치료를 안 해서 그게 이제 골마서 이제 신체적으로 절단장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액시던트도 사고도 많아서 그리고 후천적인 장애들도 많은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정신지체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체 장애들도 많지만. 그러시면서 박 선교사님은 지금 그 대상 아이들이 대부분 그 신체 장애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지금? 그렇다면 섞어서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아이들 네. 뭐 휠체어를 탄 아이들, 사실은 신체 장애 아이들은 학교를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교육과 같이 이제 통합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면, 예를 들면 뭐 시설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심지어는 신체장애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동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휠체어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휠체어 사역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정말 그들에게 학교를 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신체장애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고요. 저희들은 특수학교라고 하는 건 정신체 아이들이 조금 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직업 교육을 할 때는 신체장애 아이들도 포함한 정신체 아이들과 신체장애 아이들이 같이 이제 포함된 교육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네네. 드림스 드림에서 네. 스마트 장애인 스쿨을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아프리카부터 선교사님 계신 데부터 짓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5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짓게 되면 선교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예상하시기에 가장 힘든 점이 어떤 점이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점이 어떤 점일까요? 만약에 장애인 스쿨을 갖다가 저희가 좀 시스템화해서 막 간다 그랬을 경우에. 네네. 일단은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은 환경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을 저희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교들이 건축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신체장애 아이들은 일반 학교와 같이 통합으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약되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국에서 장애인들을 보는 시선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축복받은 뭐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경우들은 뭐 인도나 다른 그런 지역에서는 아이가 손이 하나가 더 뭐 태어나면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이 주신 뭐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인 인식은 장애인들이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나와서 교육 환경까지 집어넣는 것.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려면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한테 장애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장애 이제 특수학교라고 하는 장애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교육들 그리고 세상 밖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시선들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합니다.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아이가 왜 교육이 필요한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가족적으로 얼마나 이 아이가 축복된 아이인지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이 정말 중요한 그런 사전 교육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이 혹시 명확하지 않으신가요? 네. 한 분 정도 질문 좀 받고 나머지 분 이제 또 다른 그 뭐 좀 소개나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 질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 박민수 선교사님께서 우간다에 그 장애자들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장애자분들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극소수이고 축복받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네네. 일단 학교를 통해서 교육은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지금 아까 앞전에 지금 희지빈 우리 임정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 가지신 분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학교에 오고 가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장애자들이 선교사님께서 하신 그 특수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또 연계가 가능한지 다음 교육으로 아니면 네네. 선교사님 그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순간부터 또 교육이 끝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잠깐 중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교육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장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면 일단 신체적으로 장애인들이 12살 이상이 되거나 그 아이들이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지역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그게 이제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꿈꾸고 있는 장애인 공동체 마을처럼 그들이 이제 함께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교육받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직업 교육을 받고 직업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다시 이제 그 안에 같이 이제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장애인 공동체 마을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꿈꾸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이제 저희들이 건축하고 있는 중인데 장애인 웨이팅 리스트가 지금 한 300명 이상 지금 웨이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교실 안에 제가 이제 15명, 20명 정도로 제약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근데 이제 교실 건물이 지금 한 4개 동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생각을 해도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동이 있어도. 근데 이제 그렇게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로는 안 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키는 개념, 일반 학교 연합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확장할 수 있는 영역들이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군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같이 직업을 개발을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개발을 해주고, 개발해서만은 안 되고 그들이 이제 팔로가 개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팔로들도 같이 개척을 해줘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앞으로